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우리는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의 기간을 늘림으로써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활력과 명민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행복감을 높이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우리 몸의 불꽃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잠재력에 도달하는 열쇠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가끔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것 같고 물에 빠진 솜처럼 몸이 무겁고 무기력할 때가 있죠. 이런 피로 증상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생명 활동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터리와 같은데요. 우리 몸속 40조 개에 달하는 세포에는 1000조 개가 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 에너지 공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생활 습관에 따라 반응한다고 합니다. 활동이 부족하거나 과식하거나 만성 피로가 이어질 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가장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켜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올바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 몸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몰리 말루프의 불꽃 활력입니다. 책 제목이 매우 강렬하죠?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몰리 말루프. 열정적인 기업가, 투자자, 기술 분야 경영자를 대상으로 건강 최적화 방법을 소개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해커. 일리노이 의과대학 졸업 후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질병 치료에만 집중하는 의료 시스템의 접근 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인간의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바이오 해킹 분야에 뛰어들었다. 스탠퍼드 의대에서 3년간 건강 수명을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 2012년부터 꾸준히 디지털 건강과 소비자 건강, 생명기술 산업 분야에서 50곳이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저자를 바이오 해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책에는 바이오 해킹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개념인데요. 바이오 해킹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찾아나가는 기술을 뜻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 바이오 해킹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체중을 잰다거나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 실천하고 필요한 영양제를 챙기는 행위 모두가 바이오 해킹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건강을 바이오 해킹한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를 바이오 해킹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세포의 배터리인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배터리에 플러그를 연결하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에너지 용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식습관과 운동을 바이오 해킹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스트레스의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미토콘드리아와 바이오 해킹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알아가셔도 내 몸을 올바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트레스나 피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몰리 말루프의 불꽃 활력,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에너지는 삶에 활력을 준다. 에너지. 그것은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첫 순간부터 시작된다. 과학자들은 난자가 수정될 때 발산하는 밝은 녹색의 아연 불꽃을 카메라로 확인했다. 난자 속 미토콘드리아는 수정이 되자마자 태아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시작한다.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 속 기관이다.
미토콘드리아는 배터리처럼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 우리의 불꽃이 평생 밝게 빛난다는 말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임무를 대단히 잘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가 부족할 때 우리 몸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생명활동을 뒷받침하지도 못한다. 불꽃의 크기와 에너지 생산력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말해준다. 당신은 어쩌면 자신의 전반적인 불꽃 상태를 감지하고 있을지 모른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활력이 느껴지는가? 종일 그 상태가 이어지는가? 아니면 하루가 저물기 전에 에너지가 소진되는가?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신호다. 당신은 건강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가? 그렇다면 에너지 용량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삶과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에너지 용량을 넉넉히 갖추고 있는가?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 머리는 잘 돌아가지 않고 몸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며 삶은 힘들고 만족감은 떨어진다. 지금 당장은 아프지 않다고 해도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해내지 못하면 언젠가 질병에 걸리고 말 것이다. 에너지는 수명과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오래 살고 또한 생이 다하는 날까지 삶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에너지 용량을 늘려서 우리 안의 불꽃을 밝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수명 대 건강 수명. 건강 수명이란 질병이나 장애 없이 살아가는 삶의 기간을 말한다. 건강 수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왕성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정신적으로 명민하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에너지 생산의 결과물이다. 세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수록 우리 몸은 더 잘 기능하고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점진적인 쇠약 과정을 겪는 동안에 약물과 수술에 의지하면서 오직 수명에만 주목한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 수명에 주목한다면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질병에서 자유로운 삶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모두가 정말로 원하는 바가 아니던가? 110년을 넘게 산 초장수인들의 건강 프로필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결국 대부분이 걸리는 만성질환을 똑같이 겪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초장수인들과 보통 사람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그들이 이러한 질환을 겪은 기간이 삶의 마지막 몇 년 혹은 마지막 몇 달이나 몇 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대단히 오랫동안 건강 수명을 누린다. 반면에 만성질환에 따른 건강 쇠약은 일반적으로 길고 느리게 진행되며 삶의 마지막 수십 년을 장애와 고통으로 얼룩지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미 마치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몇십 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 대부분은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과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상황은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에너지 용량을 위축시키고 염증 경보 신호를 울리게 하며 조기 노화를 촉진한다. 이는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진다. 세포 내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건강은 우리의 에너지 용량을 결정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나는 미토콘드리아를 우리의 배터리라고 부른다.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면 우리의 건강은 위축된다. 건강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전이나 생활 습관과 무관하게 인구의 일정 비율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질환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에너지 용량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고갈을 최소화함으로써 만성적인 대사질환의 발생을 막거나 미룰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이 에너지 생산의 최적점에 한참 못 미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인의 6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국립만성질환 예방건강진진센터의 발표는 그리 놀랍지 않다.
나는 장수를 염원하는 실리콘밸리의 많은 이들처럼 150세까지 살고픈 욕심은 없다.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바는 높은 삶의 질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 삶은 언젠가 끝날 테지만 몸과 두뇌의 기능이 삶보다 일찍,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찍 끝날 필요는 없다. 여전히 건강할 때부터 자신의 에너지 용량을 최적화하기 시작한다면 질환과 장애가 발생하는 시점을 크게 늦출 수 있다. 우리는 건강 수명 곡선을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삶의 질과 양 모두를 높일 수 있다. 운이 좋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건강한 모습으로 110번째 생일을 축하받는 초장수인의 반열에 들 수 있다. 건강 수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용량을 갉아먹는 행동을 중단하고 에너지 용량을 늘리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사실은 정말로 간단하다. 건강을 유지하고 더 오래 살고 건강 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우리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최적화함으로써 에너지 용량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더 많고 더 커진 배터리를 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계속해서 충전하면서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불꽃을 다시 빛나게 만들 수 있다. 자신의 불꽃을 확인하자. 먼저 우리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정해야 한다. 자신의 에너지 용량을 솔직하게 평가해보는 작업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만약 다음에 기술하는 항목들에 해당한다면 지금 당신의 에너지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에너지가 소진된다. 하루 중반에 낮잠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는 느낌이 드는가? 이는 배터리가 방전됐음을 알려주는 분명한 신호다. 몽롱한 아침.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대부분 알람 없이는 잠에서 깨지 못한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고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면 이는 당신이 높은 에너지 수준을 가졌으며 좋은 건강 상태임을 말해주는 신호다. 수면 부족. 밤새 편안하게 자는가? 아니면 자주 깨는가? 밤에 푹 자고 다음날 아침에 상쾌한 기분이 든다면 이는 에너지 용량이 넉넉하다는 신호다. 우리의 세포 배터리는 바로 이러한 양질의 수면으로 충전된다. 감정 상태가 항상 불안정하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우울감이나 불안을 느낀다면 이는 좋지 않은 건강 상태나 건강상 문제로 인한 것이다. 부족한 에너지 용량은 두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뇌는 신체의 어느 장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러므로 에너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 두뇌 역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집중이 힘들다. 업무에 집중하거나 주의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이는 에너지 결핍의 또 다른 신호다. 브레인 포그를 겪거나 복잡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는 두뇌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브레인 포그는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되면서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항상 음식이 당긴다. 이는 스트레스와 혈당 조절 문제를 가리키거나 대사 유연성, 즉 탄수화물 연소에서 지방 연소로 전환하는 기능을 떨어뜨리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단의 문제다. 장기적으로 이런 상태는 에너지 용량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과식은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낮은 인간관계의 질. 인간관계는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건강에 이르기 힘들다. 서로 도움을 주는 건전한 관계는 스트레스를 크게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러한 관계가 부재할 때 에너지 용량은 크게 떨어진다. 체력과 지구력 및 근력 저하. 체력과 지구력 및 근력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에너지 결핍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신호다. 에너지 용량이 넉넉할 때 우리는 막 시작한 운동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잠깐의 계단 오르기에도 숨이 찬다면 미토콘드리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유연성과 뼈 강도.
뼈가 약하고 관절이 뻣뻣하다면 이는 에너지 결핍을 알려주는 신호다. 둔한 감각. 감각은 신경 기능과 관련이 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민감하다는 것은 정기적 신경 시스템이 튼튼하다는 말이다. 감각이 둔하다면 신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칙칙한 피부.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를 일컬어 피부 자가 형광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드름이나 과도한 주름 혹은 칙칙함으로 인해 피부가 투명하지 않거나 거칠어 보인다. 이러한 피부는 호르몬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당뇨로 어려움을 겪거나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피부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 내장 지방. 많은 사람이 건강 지표로 체중에 주목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유형이다. 약간의 과체중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내장 지방이 있다면 이는 건강의 이상 신호다. 여성의 경우에 허리둘레가 35인치 이상, 남성은 40인치 이상이라면 내장 지방이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쉽게 부서지는 머리카락과 손톱. 이는 나무나 식물의 잎처럼 건강한 상태를 말해주는 외형적 신호다. 나뭇잎이 축 늘어지거나 메마르거나 혹은 떨어져 있다면 이는 나무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다. 스트레스성 탈모나 건조하고 쉽게 끊어지는 머리카락 혹은 일찍 모습을 드러낸 새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이 중 여러 항목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에너지 용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며 이 문제는 생활 습관에 따른 결과다. 에너지 용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기본 요인은 4가지다. 각각의 요인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자. 에너지 용량을 줄이는 요인. 1. 활동 부족. 2. 과식 혹은 영양 결핍. 이는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 3. 과도한 스트레스. 4. 사회적 단절. 에너지 용량을 늘리는 요인. 1. 운동과 회복을 통한 세포 배터리 확장. 2.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의 올바른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세포 배터리 충전. 3. 충분한 수면과 명상. 자연과의 접촉을 통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로 세포 배터리를 적절하게 사용. 4. 인간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한 소속감과 행복감. 나는 이 책 전반에 걸쳐 바이오 해킹 전략을 소개하면서 에너지 용량을 줄이는 요인들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에너지 용량을 늘리는 습관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세포의 배터리,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낼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 에너지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태양이 있다. 식물은 태양광을 받아 세포 속의 에너지로 저장한다. 동물이 식물을 먹을 때 식물 속 에너지는 동물 속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동물을 위한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식물과 동물을 먹을 때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는 섭취한 동식물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에너지 생산 과정은 태양열 펌프를 사용해서 물을 천천히 저수지로 방류하는 수력 발전댐에 비유할 수 있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 펌프는 댐의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낸다. 그러면 터빈이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만든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는 이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세포 속 에너지 단위인 ATP, 아데노신 3인산 형태로 존재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이러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이자 이를 분배하는 콘덴서로서 기능한다. 우리 몸은 세포 차원에서 그리고 세포 이상의 차원에서 세포가 만들어낸 에너지를 소비한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 차원에서도 일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된다. 즉 세포 차원에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에너지 부족을 느낀다.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기능은 에너지 생산이지만 또 다른 일도 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인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생체 활동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세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일을 지시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세포를 제거하는 아포토시스 기능과 더불어 더 이상 충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는 미토파지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미토콘드리아는 근육과 같은 조직이 성장하고 소멸하는 과정에서 세포 신호를 통해 에너지를 분배하는 과정에 개입한다. 가령 위험한 순간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생성해서 우리가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소중한 에너지 저장고를 지키면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한편 주요 영양소가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미토콘드리아는 근육을 생성하고 음식물을 소화하고 번식 활동을 하는 등 부차적인 기능에 자원을 분배한다.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소화나 해독, 임신, 운동 기능을 중단하면서 지방을 최대한 아낀다.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 살을 빼기가 더 힘든 이유다. 이처럼 우리 몸은 당면한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한다. 미토콘드리아와 면역. 미토콘드리아는 신체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는 미토콘드리아가 면역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을 가로막는 요소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 면역 시스템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병원균과 같은 외부 침입자를 추적하고 이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나는 후유증이 오래 남는 코로나 혹은 만성 피로 증후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종종 질문을 받는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아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 결과가 쏟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만성적인 혹은 후유증이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바이러스 감염 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음의 치료법에 주목해보자. 림프 마사지. 사우나로 땀을 내고 드라이 브러싱, 자가 마사지, 폼롤러 마사지, 산책이나 요가를 통해 스스로 림프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여기서 드라이 브러싱은 브러쉬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몸을 문지르는 마사지 방법이다. 혹은 림프 마사지 전문가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를 통해 림프액이 체내에서 부드럽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해독작용과 면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호흡법. 호흡기 감염 후 폐를 치유하고 충분한 폐활량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강화 폐활량계를 사용하면 호흡기 근육을 훈련할 수 있다. 강화 폐활량계는 손에 쥐고서 날숨을 유도하는 저항 장비로 의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혹은 매일 10회 의식적으로 기침을 하는 기침 훈련법도 도움이 된다. 여러 호흡 훈련법은 감염 후 회복 과정에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 항염증 식단. 코로나19는 신체 전반에 광범위한 염증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항염증 식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서 여기에 여러 과일과 콩류, 지방이 풍부한 생선, 목초를 먹인 가축의 기름기 없는 단백질, 혹은 천연식품과 향신료, 견과류 및 씨앗을 곁들이자. 정제된 곡물이나 가공식품 섭취는 줄이거나 중단하고 특히 민감한 반응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식품의 섭취는 모두 중단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독소 피하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미토콘드리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요인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지방 곰팡이 노출, 술, 특정 약물, 수은과 같은 중금속, 살충제, 지속적인 유기 오염물질, 전자기장 과다 노출, 화장품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와 파라벤 등이 있다.
습관은 미토콘드리아에 어떤 영향을 줄까? 미토콘드리아는 생활 습관에 따라 반응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건강 파트너다. 미토콘드리아는 환경에 따라 성장하고 증식하고 혹은 소멸한다.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생활 습관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크게 떨어뜨린다. 활동 부족. 운동을 하지 않거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은 미토콘드리아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전달한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특히 근육과 심장에서 에너지 생산을 줄인다. 반대로 더 많이 움직이고 운동함으로써 에너지를 더 많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미토콘드리아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과식. 과식할 때, 특히 당이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할 때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와 혈관 내막을 파괴하는 일종의 배기가스를 방출한다. 우리 몸이 사용하고 남은 연료는 지방세포에 축적되고 이는 비만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염증을 유발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회복 없는 만성피로. 스트레스는 미토콘드리아의 알로스타시스 부하를 높이는데 이는 음주와 흡연, 과식 등 부적응적 행동을 종종 자극한다. 알로스타시스 부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세포 내 누적되는 마모와 손상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모두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로 이어진다. 우리 몸에 회복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때 미토콘드리아를 복원하고 재충전할 기회는 사라진다. 많은 이들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생활 습관의 악영향을 알지 못한다.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하는 더글러스 윌리스 박사에 따르면 병리적 현상은 에너지 용량이 50% 아래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 여기서 50%는 가용 에너지 부족의 경계선이다. 그럼에도 에너지 용량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생명 연장을 위한 다음의 5가지 건강 습관은 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을 82% 낮추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65% 낮춘다. 그리고 50세를 기준으로 기대 수명을 여성의 경우에는 14년, 남성의 경우에는 12.2년 늘려준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미토콘드리아를 강화하거나 약화하기 때문이다. 비흡연. 흡연은 미토콘드리아 질과 기능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응집된 오염물질이 혈류로 직접 들어가면서 극단적인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식습관.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음식은 미토콘드리아에 비타민과 미네랄,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공통 인자를 공급한다. 그리고 채소 위주의 풍성한 식단은 파이토 뉴트리언트가 체내에 오래 머물게 해 미토콘드리아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제거한다. 운동. 규칙적으로 운동할 때 우리는 근육이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해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특히 운동을 통해 근육과 두뇌의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줄 때 효과는 더 높다. 건강한 체중 유지. 비만은 미토콘드리아에 과도한 연료로 부담을 주어 기능 장애를 유발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는 다시 미토콘드리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음주 최소화. 과음은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높은 장기인 간에 손상을 입힌다. 간은 혈당 유지와 세포 해독 작용을 담당한다. 간이 손상되면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호르메시스로 미토콘드리아 관리하기. 스트레스와 면역 억제, 바이러스 감염, 피로 증후군, 만성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 용량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개선하여 수면과 건강 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자신의 생활 습관에 따라 미토콘드리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에너지 용량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토콘드리아에 보내는 신호를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을 높이도록 자극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2단계의 과정을 일컬어 호르메시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미토콘드리아를 개선하기 위한 훈련의 기반이다.
호르메시스란 스트레스 요인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말한다. 그렇다.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호르메시스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가해서 긍정적인 생체 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이다.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도움을 준다.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신호를 미토콘드리아에 보내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이 신호에 반응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더 많은 에너지와 더 큰 에너지 용량을 얻는다. 그리고 이는 다시 더 높은 회복 탄력성으로 이어진다. 호르메시스가 작용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중량 운동이다. 무거운 역기를 들 때 미토콘드리아가 밀집된 근육에서 미세한 손상이 일어난다. 낮은 수준의 근육 손상은 충분한 휴식 시간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도움이 된다.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은 미토콘드리아는 그에 따른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높아진 에너지 요구에 대비한다. 미토콘드리아는 회복 시간 동안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한다. 그러므로 회복은 호르메시스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중량 운동은 적당한 강도와 충분한 회복이 주어질 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신체 탄력성을 높여준다. 이것이 호르메시스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모든 스트레스 요인에는 그에 상응하는 회복 활동이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바라봐야 한다. 회복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스트레스는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기억하자. 건강의 핵심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호르메시스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촉진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간단한 방법을 보여주며 우리 몸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용해서 어려움에 대처하도록 가르쳐준다. 그러나 호르메시스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가지고 호르메시스를 시도했는데 에너지가 충전되기보다 고갈되는 느낌이 든다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호르메시스를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 몸을 치유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와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에너지 수요가 에너지 용량을 초과할 때 우리 몸은 망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더 강해지기 위해 자신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장기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바이오 해커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호르메시스의 원리에 적용 가능한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경어는 호르메시스에 관한 논의에서 종종 언급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죽음 가까이 몰아가지는 말자.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 중 몇몇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훈련하는 진지한 운동선수다. 그런데 그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장기적으로 심각한 증상이 발생했다. 내 생각에 그들이 그러한 증상을 겪은 이유는 회복 없는 극단적인 운동 습관으로 면역 체계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내 환자 중 한 사람은 사우나를 오래 하고 난 뒤 20분간 콜드 플런지를 한다. 그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기능 장애를 겪었다. 부신을 지치게 만들고 건강한 코르티솔 분비를 방해함으로써 만성 피로와 우울감, 잦은 병치레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놓인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나는 호르메시스와 관련해서 최소 유효량 전략을 권한다. 극단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거나 건강 상태가 대단히 좋을 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배터리를 고갈시킴으로써 우리 몸을 쉽게 망가뜨릴 위험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다. 실제로 너무 많은 여성이 바이오해킹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이를테면 과도한 운동과 금식 혹은 칼로리 제한 등으로 결국에는 생리 중단이나 탈모, 탈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책을 쓰는 한 가지 주요한 목표는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과 회복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여성에게 생리는 건강의 지표다. 그러므로 생리가 멈췄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균형을 회복할 방법을 찾도록 하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라야 호르메시스를 본격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나의 환자들 모두가 기능을 악화시키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슈퍼맨이 되는 것이다.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갖춘 사람은 슈퍼히어로처럼 보인다. 정말로 그렇게 되고 싶다면 호르메시스를 통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노력을 훈련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움직임은 삶의 에너지 신호다. 세포 배터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다. 운동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더 많은 에너지 생산을 자극함으로써 에너지 용량을 높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저장고를 구축한다. 더 많이 움직일수록 불꽃은 더 빛난다. 이것이 바로 운동의 기본 원리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체 활동 수준은 대단히 낮다. 미국 연방 의무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 60% 이상이 권장 활동량에 미치지 못하고 25%는 전혀 활동적이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 좌식 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은 과체중보다 더 위험하다. 심폐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은 체질량 지수, BMI가 높은 사람보다 건강 문제로 사망할 위험이 더 높다. 좌식 생활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밀도를 떨어뜨리며 이는 에너지 생산 저하와 조기 피로로 이어진다. 운동을 통해 미토콘드리아에게 더 강해지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좌식 생활은 그 반대 신호를 보낸다. 미토콘드리아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라는 자극을 받지 않으면 추가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도 종일 앉아서 생활한다면 운동 효과는 온전히 사라지게 된다. 지속적인 좌식 생활은 폐의 크기와 호흡 용량을 줄어들게 만들면서 급격한 체력 저하를 유발한다. 폐의 용량은 물론이거니와 집중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좌식 생활은 근골격과 지방 조직에도 대사적인 영향을 미친다. 좌식 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해서 근육이 사용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을 중단한다. 근육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지방을 계속해서 축적한다. 말하자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리포프로테인 리파아제라는 지단백질 지방분해 효소가 줄어든다. 서서 일하는 습관의 한 가지 장점은 우리 몸으로 하여금 리포프로테인 리파아제를 더 많이 분비하게 하고 이를 통해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거나 퇴화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또한 자식 생활에는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당뇨, 우울, 불안, 심장 질환 등의 위험이 따른다. 심장은 미토콘드리아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식 생활은 심부전 위험을 높인다. 심부전은 심장이 원활한 기능을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때 발생한다. 건강한 심장을 갖길 원한다면 우리는 심장에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 심장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해서 건강을 유지한다. 우리가 이러한 신호를 심장에 전하려면 무엇보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 호르메시스를 떠올려 보자. 스트레스 요인은 충분한 회복과 더불어 더 많은 에너지 생산을 자극한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에 호르메시스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은 암에 걸릴 위험도 높인다. 미국 의사협회 종양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은 자식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앉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82%나 더 높다고 말한다. 우리가 신체 활동을 위한 권고 지침을 충족시킨다 해도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은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인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운동을 한다고 해도 운동 후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은 여전히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 헬스장에 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습관이지만 책상 앞에 앉아 종일 화면만 쳐다보는 생활 습관에 따르는 위험까지 낮춰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을 망치는 이러한 모든 습관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 그리고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니트, 비운동성 활동 열 생성이다. 니트는 좌식 생활 습관을 중단하고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니트는 곧 일상생활 속 움직임이다. 비운동성 활동 열 생성이란 하루 중 수면이나 음식 섭취 혹은 의도적인 운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우리는 산책을 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고 정원을 가꾸고 청소하고 몸을 꼼지락거리는 활동 등을 통해 니트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이 종일 쌓이면 꽤 많은 양이 된다. 이러한 활동이 건강에 도움은 되지만 체중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어쩌면 들어봤을 것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니트 역시 체중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하루 동안의 신체적 움직임이 1시간의 운동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체 활동을 통해 미토콘드리아에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그러한 신체 활동에는 의도적인 운동만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모든 신체적 움직임도 포함된다. 또한 니트를 통해서 좌식 생활이 미치는 위험한 영향에 맞설 수 있다. 우리가 종일 몸을 움직임으로써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ATP, 아데노신 3인산을 사용하고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세포가 배출하는 부산물인 ROS, 활성산소 종의 축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니트를 실행하는 것은 차고 문을 열어 배기가스를 내보내고 자동차를 몰고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는 자동차를 차고에 계속 처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몰고 돌아다니길 원한다. 우리는 연료를 소비해야 한다. 몰리 말루프의 불꽃탄력 읽어드렸습니다. 지치지 않고 늘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